자, 오늘 25년 2월 27일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키우는 분재의 철사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눈에 보고 계시는 분재는 제가 삽목으로 키운 것인데 제주 황피 느릅나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파리가 아주 작고 가지가 아주 가늘어서 이 분재로 표현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느릅나무에 비해서 훨씬 더 작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삽목 한 2년 차 정도에 이 나무를 분올림을 해서 이제 철사를 걸었습니다. 철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랫부분에 여기다가 흙에다가 일단 철사를 꽂고 이렇게 보통 이제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게 그러면 철사도 그런 방향으로 감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상당히 곡을 많이 줘서 감았습니다. 자, 반대쪽 돌려서 한번 볼까요? 자, 분재 격언의 명품은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모두가 명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이지만 명품을 향하여 자, 이렇게 곡을 줬습니다. 이 황피 느릅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도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에서 분재를 해보면 아파트에서 거의 성장을 못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성장을 잘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보통 수종을 선택을 한다면 보통 양수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되고 수종이 이제 햇빛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극양수부터 양수, 그 다음에 음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음수 같은 경우에는 뭐 철쭉 같이 좀 나무 아래서 교목 아래서 크는 이런 나무들은 보통 이제 크게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제주황피 느릅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워보니까 이 양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양수는 아파트 그 베란다 창문 안에서는 키울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경우에 해송이나 뭐 육송 같은 소나무, 그다음에 뭐 백송 이런 소나무류들은 완전 양수라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명자나무 완전 양수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절대 명자나무 같은 나무는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매화를 키워보면 매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양수이긴 한데 아주 극양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화 같은 나무는 그럭저럭 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양수라고 보죠. 그런데 노간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도 잘 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분재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수종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수종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 아파트에서 잘 크는 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극양수는 극히 피해야 됩니다. 뭐 극양수 중에 예를 들어 배롱나무 같은 것도 완전 극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 안에서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나무들을 키워야 되는가? 제가 키우고 있는 나무들, 제가 참 여러 나무들을 죽여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아는데
주로 활엽수들은 비교적 키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과나무 같은 경우에 잘 안 큽니다. 모과나무도 양수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많이 키우고 있는 뭐 이런 나무나 아니면 올리브 나무 이런 나무들은 뭐 베란다에서 아주 잘 큽니다. 그 외에 이제 잘 크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마삭줄 같은 것도 밑바닥에 사는 애들이라 뭐 잘 큰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또 뭐가 있나? 어, 석화애 같은 나무 이런 극양수에 해당합니다. 잘 안 큽니다. 담쟁이 같은 나무는 양수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키울 수 있습니다. 담쟁이 같은 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이 양수, 음수라는 주제보다는 이 아파트에서의 철사거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철사거리가 나무의 성장 속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황피 느릅나무는 지금 봄이라서 이제 싹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남부지방이라서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싹이 나기 시작했고요. 좀 빨리 크는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재책이나 뭐 유튜브나 농원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사거리 시기는 겨울에 생장기가 아닐 때 철사거리를 해서 그다음에 한 가을에 풀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농원이나 뭐 노지 일대 얘기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수종에 따라서 그다음에 성장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박사님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 중에 농업은 이, 이 적응을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농업에 왕도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뭐든지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묘목 농사 하시는 분들 보면 똑같은 품종을 심었는데도 한 2, 3년 키운 결과를 보면 어떤 나무는 엄청 크게 굵게 자라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아직까지 묘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업은 적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때 환경에 맞추어서 교과서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책이나 농원하시는 분 얘기는 겨울에 철사거리를 해서 가을에 풀어주면 된다 이러는데 물론 뭐 정석이긴 하죠. 이렇게 이제 성장이 빠른 나무들은 그렇게 가을에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풀어주는 시기는 정확히 말하면 계절이 아니고 그 철사가 이 숲이를 파고들면서 상처를 남길 때, 다시 말해서 나무가 이제 고정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철사거리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전혀 이제 뭐 파고든다든지 상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당연 풀어주면 안 되죠. 가을이 됐다고 해도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철사거리를 풀어주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베란다 안에서 유리 안에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느린 나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가을에 풀어주고 2년 차에 풀어주는 게 맞는 거죠. 뭐 가을이 아니더라도 뭐 봄이라도 숲이를 파고들면 이제 어느 정도 파고들면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황피 느릅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한, 뭐, 보통 가을 정도 되면 이 숲비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때쯤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나무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보통 성장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물론 제가 삽목해서 키운 소재고요. 삽목에서 키웠는데 지금 1차 이제 철사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철사거리 한 이 상처들 있죠. 숲이 이렇게 깊게 파고들었죠. 이때쯤 되면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줬고, 처음에 이제 철사를 땅에 꽂아서 요 아래부터 한 위 정도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철사거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굵어지는 속도가 이게 아랫부분은 좀 빨리 굵어지고 윗부분은 좀 천천히 굵어지기 때문에 철사를 아랫부분은 아주 깊게 파고들었는데 윗부분은 별로 파고들지 않아서 나중에 다 풀어보면 결국 윗부분은 좀 다시 풀어지는, 고정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보통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다 풀고 2차로 아랫부분은 놔두고 중간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철사를 걸어서, 요 위로 다시 지금 2차로 철사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아랫부분에 굵은 철사를 한번 감고 요 정도 중간쯤까지 감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좀 더 가는 철사로 다시 감으면 뭐 그런 현상은 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상태인데 이 철사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철사가 박혀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나중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철사거리 한 걸 보면 처음에 이제 요 윗부분이 좀 더 있었는데 요만큼이 더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말라버렸어요. 제가 물을 좀 작년에 좀 덜 줘가지고 그래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라냈는데 지금 자, 모양을 한번 보시죠. 그걸 좀 상당히 강하게 넣은 편이죠. 이렇게 강하게 넣으면 처음엔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그 나무가 굵어지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삽목 보통 한 2년 차 정도를 보통 분홀림을 하는데 분홀림하고 한번 분갈이를 한번 했으니까 보통 한 4, 5년 차, 한 5년 차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5년 차에 보면 이미 제 손가락 정도 굵기로 밑동이 굵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파트에서도 올리브 나무는 잘 키울 수 있다. 잘 자란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상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자, 이번에 갖고 온 나무는 노안주 나무입니다. 이 노안주 나무는 침엽수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베란다 안에서도 잘 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물도 좋아하고 물을 좀 자주 주면 쑥쑥 크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활엽수만큼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이 나무는 한 2017년 정도에 제가 삽목을 해서 이제 키운 나무니까 노간주 나무는 이렇게 곡이 들어있는 소재가 잘 없죠. 왜냐하면 삽목에서 키워야 또는 뭐 실생을 해서 키워야 처음부터 곡을 넣을 수가 있는데 노간주 나무의 이 목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뭐 실생활에 그 단단함을 이용해서 뭐 많이 이용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뭐 소콧두레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만들 때도 노간주 나무 같은 걸 많이 쓰고요. 워낙 단단하니까. 그리고 이 주목처럼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가는 주목처럼
나무가 잘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질이 굳어진 다음에는 굽히기가 거의 곡을 넣기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곡을 넣어야 이 제대로 된 멋진 나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재는 보통 노관주 나무 소재는 자연에서 산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뭐 굵은 소재는 대부분 그렇죠. 뭐 성장 속도도 아주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2017년 정도에 삽목을 했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보통 한 8살 정도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살 되었는데 지금 보면 굵기가 한 요 정도로 굵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8살에 이 정도로 굵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그렇게 빨리 자라는 나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걸 갖고 왔는가 하면 지금 철사로 칭칭 감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뭐 너무 심하게 감으면 수세가 약화될 수도 있는데 수세는 아주 건강합니다. 지금 뭐 이파리도 아주 좋고요. 수세는 아주 건강해요. 보면 그렇죠. 아주 건강하죠. 지금 이제 겨울이라 새싹이 나기 전이라서 그런데 새싹이 노관주 나무가 새싹이 날 때 보면 참 이쁩니다. 연두색으로 파랗파랗 돋아나는 게 정말 이쁘죠.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철사를 지금 여러 개를 지금 감아놨죠. 보통 올라오는 철사만 한 3개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굵은 철사 1개를 쓰는 것보다 한 2~3개를 이렇게 얇은 철사 2~3개를 쓰는 게 보통 이제 더 낫다고 합니다. 나무에 부담을 덜 준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철사를 감은 지가 지금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아직 철사를 못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 위쪽에 철사 감은 요 부분을 보면 약간 나무를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죠. 파고들었죠. 파고들었는데 이제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고들긴 했는데 아직까지 요 정도로는 미흡하죠. 이 풀면 다시 이제 이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철사거리는 이 겨울에 걸어서 가을에 풀어준다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재 왕도는 없다. 철사거리에 왕도는 없어요. 그래서 수필을 이제 딱 파고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별로 파고들지를 않았어요. 노관주 나무가 워낙 느리게 성장한 나무이기 때문에 수필을 파고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철사를 못 풀어주고 있어요. 물론 뭐 철사를 오래 감고 있으면 나무를 쇠약하게 하는데 이 나무는 뭐 전혀 그렇지 않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곡이 아주 멋지죠. 보면 곡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곡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파리 때문에 곡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곡이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돌림판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곡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재로 치면 소품이죠. 이 정도면 한 20cm 조금 넘을 정도니까 소품이죠. 그래서 소품으로 명품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수세가 약간 밑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데 나무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정아우세니까 그래서 위쪽이 보통 수세가 몰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가 약간 우세한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우세하면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라가지고 수세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그럴 단계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어, 나무를 좀 가지를 덜 잘라서 수세를 키워서, 지금 주간을 이렇게 굵게 만들어서 빨리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 위주로 사실 화분도 이런 감상분이 아닌 배양분에서 키우면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세 위주로 키워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 뭐 지금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파트에서 키우는 분재의 철사거리는 왕도가 없다. 그래서 철사를 풀어주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